오늘은 연금저축보험 이전에 관한 영상입니다. 2023년 연금저축보험의 평균 이자율은 2.39%였습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연금저축 비교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17개의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종합한 수치입니다. 뭐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것 같죠? 저는 예전부터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께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로 이전하라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낮은 이율도 원인이지만 연금저축펀드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이전되는 걸 모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보험사 A, B, 보험사끼리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증권사 C가 있었다. 그러면 증권사 C하고 보험 상품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전은 해지하고 상품을 옮기는 게 아니고 적립금을 옮기는 형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세액공제 받았던 그 혜택에 대한 페널티가 없이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내가 A 보험사에 가입했는데 이율이 1%다. 근데 C 보험사는 지금 이율이 연 3%를 주고 있다. 그러면 보험사 간 이전도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 똑같이 1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를 이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환급은 79만 2천원 또는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뭐 세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최대 이제 16.5% 환급을 받으시는 분이다 생각하면은 1년에 뭐 그냥 수익이 16.5% 플러스 이제 거기에 주는 이자나 수익률을 추가로 얻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굉장히 이제 이거는 메리트가 많죠.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16.5%를 적용받으시는 분은 종합소득으로는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으로는 5,500만원 이하인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6.5%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되시는 분, 그걸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를 이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과는 이제 펀드는 운영 방식이나 상품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연금저축 상품이라 해도 보험회사에서 만든 상품은 기존 보험 상품하고 동일한 이제 어떤 성격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딱딱하게 운영되고 있죠. 반면 연금저축 그 펀드는 일단은 증권사 상품의 이제 어떤 그런 상품 유형을 따르기 때문에 납입이나 이런 거에 뭐 크게 제한도 없고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이자를 받고 연금저축펀드는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죠. 이자는 뭐 좀 낮더라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펀드는 손실 위험이 있는 반면에 기대 수익이 높아 뭐 서로 간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조건 연금저축펀드가 좋다, 뭐 연금저축보험이 안 좋다,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내가 예전에 했던 선택도 지금 바꿀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상품 운용은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는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자유적립식으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정해진 보험료를 이제 내야 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매달 정해진 뭐 금액을 이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낼 수도 있고, 내가 소득이 많은 해에는 뭐 세액공제 한도를 맥시멈으로 이제 붓다가 소득이 많이 줄어서 세액공제가 필요 없는 해에는 뭐 금액을 줄여갖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보다는 오히려 자영업 하시거나 소득이 들쭉날쭉 하시는 이런 프리랜서 분들이 가입하시기에 훨씬 더 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소득에 따라 내가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연금저축은 편의상 연금저축펀드라 부르지만 실제 이제 이름은 연금저축계좌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연금저축 펀드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연금저축 펀드로 이제 이름을 했는데, 연금저축 계좌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우리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적금, 예금 등 상품을 별도로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권사 연금저축 계좌에 돈을 넣으면 일단 넣은 금액만큼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상품에 가입해 투자를 하려면 펀드, ETF 등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가입해야 그 돈이 이제 그 상품으로 운용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넣으면 이자가 이제 붙습니다. 근데 연금저축 계좌는 계좌에 일단 넣은 것까지는 뭐 별다른 상품에 운용되는 게 아니고 돈을 이제 보관하는 계좌에 넣었다. 근데 이제 보통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자체가 CMA 계좌 이런 형식이 이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자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품에 가입하려면 뭐 ETF, 리츠, 펀드 뭐 그 밖에 다양한 상품 중에 선택해서 운영하면 되는데, 이때 한 개 상품에만 운영 가능한 게 아니고 두 개 이상 상품에 이제 분산해서도 이제 운영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나는 펀드, ETF 플러스 채권에 비중을 두고 싶다. 그러면 채권 비중을 이제 조절해가지고 전체적인 투자의 안정성을 좀 높여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다양한 옵션이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연금저축보험에 굳이 가입해서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 이전을 권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자가 너무 낮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최근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이제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익률은 아닙니다. 아래는 손해보험회사 2023년 뭐 수익률과 10년 수익률에 대해 이제 정리한 표인데,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보시면 1년차 수익률 뭐 높은 곳은 3.9%까지 지금 주는 곳도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3.5%의 상황에서 지금 2%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는 이런 이제 그 낮은 금리를 주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고, 10년 수익률을 보시면 처참합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1%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왜 이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지, 뭐 아마 장기 수익률을 보면은 대부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너무 이자가 낮은 상품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안정적인 상품을 원하시면은 증권사 말고 같은 보험사라도 이자를 높게 주는 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나마 3%대로 높은 회사도 있지만 아직 2.1%의 낮은 수익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율은 매번 이제 변하기 때문에 뭐 지금 낮은 회사가 계속 낮을 거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어떤 뭐 회사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또 이율을 좀 더 높게 적용할 수도 있고 낮게 적용할 수도 있거든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1%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했다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매년 1%대의 이자를 적용받고 있는 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10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낮게 적용하는 회사들은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 한참 낮은 지금 이자를 주고 있는 거죠. 10년치 이제 물가 성장률을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10년간 평균 1.9%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에 주고 있는 이자가 이거보다 이제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간 실제로 나는 이제 연금저축에다 돈을 넣고 세액공제 받은 혜택을 빼면 순수하게 적립금 자체는 실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감소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삼성화재 1.46%, 현대해상 1.2%, 물가 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율이 낮은 두 개 회사, 이율이 낮은 이제 현대해상이나 그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두 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연금저축 적립금이 전체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립금 비중이 이제 높은 이 두 개 회사의 이율이 유독 더 낮은 게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까지 차감하고 있어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해 원금을 넘기려면은 5년, 7년 아니면 뭐 길면 10년, 뭐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이건 저축이거든요. 근데 저축인데 내가 저축의 원금을 이제 채워 나가는데 5년, 10년까지 걸린다? 이거는 뭐 보험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기도 하지만은 굳이 이제 이 상품에 가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냐?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당연히 이제 이걸 가입해서 운영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다른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런 이유로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께 연금저축펀드로 이제 이전을 권하고 있고, 뭐 신규로 가입한다 그러면 증권사 쪽에 가입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엔 연금저축 계좌 이전 후 배당주 펀드를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최근엔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그런 이제 상품들을 추천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 배당주 펀드를 추천드린 이유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을 내가 이제 생업에 종사하면서 뭐 계속 그걸 이제 수시로 이제 가서 그 실적을 보면서 상품을 변경하고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사실 거의 없고요. 최근에 이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하락하면은 배당 수익률 자체가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배당주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다시 매수가 계속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일정 이제 수준에서는 하락기에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뭐 어느 정도 이제 횡보나 이제 보합 시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매년 이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또 수익률이 계속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아도 배당주 펀드가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아서 추천했는데, 최근에는 사실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영해주는 그런 펀드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로 이제 지금 저도 이제 가입해서 운영해봤는데 실제로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입 후 연금을 받기까지 또는 연금을 받으면서까지 상품을 운영해야 하는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가입하면은 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 선택한 상품이 지금은 좋은 상품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또 좀 달라져야 되고, 뭐 가치주가 평가받을 때도 있을 거고, 뭐 지금같이 금리가 높아졌다 떨어질 때는 채권형 펀드가 또 이제 수익률이 높아질 때가 있을 거고, 시기에 따라서 계속 좋은 상품은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그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되는데, 가입자가 직접 그런 펀드를 가입해서 바꾸고 ETF를 매수하고 팔고 이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단은 잘 없었고요. 인공지능은 연금저축 계좌에 넣은 돈을 상황에 따라 조절해 손실을 회피하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성과가 괜찮은 게, 제가 지금 이제 뭐 눈여겨보고 있고 추천하고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하고 그 이전에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면서 조명을 받았던 이제 알고리즘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알고리즘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 그리고 코로나 터지자마자 이제 어떤 상황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고 현금 보유량을 굉장히 늘려놨다가 정말로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 다시 주식 보유량을 늘려갖고 수익을 크게 냈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여러 가지 징후들이 좋지 않으니까 그때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가 다시 전쟁이 터지고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주식을 매수해서 굉장히 높은 수익을 냈던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좀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래는 2023년 9월에 연금저축보험에서 연금저축 펀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알고리즘 펀드로 이제 이전한 분의 이제 수익률입니다. 뭐
보시면 뭐 이전하자마자는 주가가 빠질 때도 있었지만 이후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2024년 4월 4일 기준 6.02%까지 수익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입해서 작년 말에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고 올해 1월 초에 또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빠졌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지금 다 극복하고 지금 6.2%, 6.02%의 수익률을 내고 있죠. 약 7개월 정도의 운영 수익치고는 뭐 그리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 이제 2%대 보험사 이자에 비하면 뭐 매우 높은 편입니다. 2023년 12월에 이전한 분은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9% 넘는 수익이 발생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뭐 이건 투자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뭐 오래 투자해서 좋은 성과다 보다는 좋은 시점에 이전해서 좋은 시기에 이제 더 좋은 시기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뭐 수익이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장기 수익은 결국에는 두 분 다 비슷하게 수렴해 갈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수익을 내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어땠을까요? 저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10월과 11월 이때 정말 큰 폭으로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2300포인트 때까지 2200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뭐 많이 아마 수익률에 패닉에 빠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 1월달 2024년 1월달에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 뭐 개인이 이제 마이너스 보는 거는 뭐 당연하겠지만 인공지능 역시 코스피가 크게 하락했던 뭐 2023년 11월 12월에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긴 하지만 조금은 이제 덜 떨어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종목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뭐 그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나름은 이제 그때 당시에 현금 보유를 늘렸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지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2024년 1월 내내 떨어진 코스피 지수와는 달리 인공지능은 소폭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우상향하며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작년 11월, 12월 이때는 뭐 같이 많이 빠졌지만 2024년 1월달 코스피가 많이 떨어진 데 비하면 인공지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그 시기에 거의 보합 정도를 이제 만들어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주가는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죠. 코스피 지수와 비교하면 하락에서 잘 방어가 되며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제 연금저축이 운영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의 50% 이상을 ETF에 투자하는 EMP 자산 배분 전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고 팔고가 아니고 연금저축을 운영하는 이 알고리즘은 ETF를 사고 파는 걸 이제 대신해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ETF에 나누어 투자하기 때문에 단일 ETF 대비 고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효과 때문에 하락장에서 좀 덜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분산 투자는 하락장에서 방어의 효과도 있겠지만 상승장에서 상대적으로 수익이 좀 덜 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형 ETF, 채권형 ETF, 실물투자 ETF, 외환 ETF 등 다양한 유형의 ETF를 재조합하여 투자 위험 대비 수익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인공지능에 한번 맡겨볼만 하겠죠? 저도 지금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인공지능에 뭐 돈을 본격적으로 넣은 건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연금저축보험에 몇 천만 원씩 넣어두고 이자를 얼마 받고 있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지금 적립금이 얼마 쌓였나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뭐 이자율도 낮아서 좀 놀라겠지만은 적립금이 낮아서 놀라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비가 차감된 후에 이자가 적립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원금보다 낮은 지금 적립금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초장기 상품이라 수익률 차이에 따라 쌓이는 금액 차이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1000만 원을 20년간 2%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넣어뒀다면 이자는 총 500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총 1,490만원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금액을 동일한 기간 동안 6%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에 넣어뒀다면 수익금만 2,300만원입니다. 만기가 되면은 총 3,300만원 정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죠? 만약 이 1,000만원이 아니고 여기에 0을 하나 더 붙여서 1억원을 넣어뒀다 생각하면은 이자 차이만 뭐 거의 2억원에 가까운 뭐 그런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상품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낮은 수익으로 운영하는 것 역시 위험을 이제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손실 위험은 있지만 기대 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건지, 아니면 안정적이라고 하지만은 장기간 낮은 수익으로 운영할 건지, 이건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은 너무 장기간 낮은 수익은 오히려 저는 더 큰 리스크로 느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운용을 한번 해보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의료, 농업, 법률 뭐 이런 분야에 그치지 않고 음악, 그림, 글쓰기 등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능력을 이제 뛰어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투자 금액 중 인공지능이 직접 운영하는 자산 규모는 35조 달러, 하나로 약 4경 5,500조에 이릅니다. 근데 이거는 전체 이제 투자 시장의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5년까지는 50조 달러, 2030년이 되면 100조 달러가 인공지능에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글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이걸 운용을 해야 된다보다는 너무 낮은 수익을 지금 내가 적용받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적립금을 이제 내가 의지에 따라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늘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이제 선택해서 바꿀 수 있다, 이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댓글에 꼭 관련된 정보 이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